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2027학년도 더 시크릿 지구과학원 개념 플러스 기출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이 강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개념 강의를 다른 데에서 들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구과학원 개념 강의를 난 한 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개념 2번 듣는 건 낭비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아닙니다.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학생이다. 아니,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 이 더 시크릿 강의는 지구과학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개념 강의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구과학원을 한번 개념 강의를 들으셨던 학생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구과학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서울대에서 지구과학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군대도 지구과학으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치 분당 대구 센텀에서 지구과학 러셀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인강에서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수능 지구과학원의 시크릿이 무엇이냐? 왜 이 교재 이름을 더 시크릿이라고 지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실은 수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기들. 제가 보통 그냥 문제라고만 말하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보기 수준으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보기 수준으로 분석을 한 교재가 바로 이 더 시크릿 교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문제에 나오는 60개의 보기들, 보통 이 20문제가 있잖아요. 20문제 곱하기 보통 한 문제당 3개.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60개, 약 60개 정도의 보기들 중에서 80% 정도는 기존 유형이고요. 대략 20% 정도만 신유형이기 때문에 기존 유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건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 풀이법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풀이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각 보기들의 풀이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따라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게 기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과학원 과목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출제가 됐었다니까? 그거를 익히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지금 반신반의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2025년 11월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은 2025년 9월에 이미 출제가 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이 조금 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것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기억보기, 니은보기는 기존 유형이에요. 이 기억보기, 니은보기는 이 문제 말고 기존에도, 이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다. 이미 풀이법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기억보기, 니은보기는 이 문제, 9월 모평 19번 문제를 푸는 데에 이미 쓰였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다른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이 수능 문제에서 기억보기, 니은보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요. 다만 제가 아무 문제나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이거 오답률 1위짜리 제일 많이 틀린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느냐? 이 마지막 디귿 보기가 신유형 보기였어요. 이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래서 또한 제가 방금 전에 저는 문제 수준이 아니고 보기 수준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보기 수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야 비로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억, 니은 보기는 이미 나왔던 문제고 디귿 보기는 신유형 문제다라는 거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이번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기존 유형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존 문제들을 공부를 잘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풀이법을 잘 익히고 나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틀린 문제라서 그렇지
모든 문제에서 신유형 보기가 한 개씩 껴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60개 보기 중에서 신유형 보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시험에 따라서는 20%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그러면은 기존의 기출문제 공부를 철저히 하고 프리법을 잘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신다면은 이 올해 지구과학원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기본감은 잡으신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 더 시크릿 교재의 연습 문제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더 시크릿 교재 연습 문제 페이지는 특징이 뭐냐? 보통 기출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고 문제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같은 풀이법을 가지는 보기들끼리만 묶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이게 실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구나. 심해 퇴적물의 두께를 물어보는 문제가 21년 7월 합평에도 출제가 되고 19년도 10월 합평에도 출제가 되고 21년 6평에도 출제가 되고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었구나. 그럼 이런 해저 퇴적물 두께를 물어볼 때 어떻게 풀면 될까?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더 시크릿 교재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해서 문제 풀이법을 알려드려요. 퇴적물 두께를 물어보면은 해양지각의 나이에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됩니까?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A가 두껍냐 B가 두껍냐 물어봤네? 그럼 A의 해양지각 여기 나이라고 써있네? 그럼 이 나이를 읽어보니까 이건 한 13 정도 되고 여러분 조금 화면이 조금해서 좀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50이니까 한 45 정도 되네? 그럼 B가 나이가 많으니까 B가 두껍구나. 그래서 A가 두껍다고 말한 건 틀렸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지구과학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다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저는 한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지만 그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다 적어 놓는 게 아니고 한 개 보기씩만 이렇게 풀이법이 같은 보기를 또 제가 엄청 노력을 해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교재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더 시크릿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개념 수업을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기존의 개념 수업과는 다른 문제 풀이법을 알려주는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법이 있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고요. 대표적인 문제 뒤에 사실은 아까 연습 문제가 딸려 있는 겁니다. 대표 문제를 풀고 나면 연습 문제도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지구과학 그냥 풀이법 다 외우면 되겠네. 이 더 시크릿만 다 외우면 되겠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외우려면은 사람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보통 암기가 오래 가질 않아요. 암기할 수 있지. 그렇지만 오래 가질 않아. 그래서 그걸 납득시키는 게 바로 개념입니다.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 퇴적물의 두께랑 해양지각의 나이가 비례하는지를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은 요 문제 풀이법도 빠르게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페이지가 딱 펼치면은 왼쪽에 개념, 그 다음에 문제 풀이법,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그 대표 문제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더 시크릿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요 교재 하나로 개념, 문제 풀이법, 기출문제까지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이건 그냥 개념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주구장창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법을 저는 이걸 약간 실전 개념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실전 개념을 익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면 좋겠다. 심지어 시간도 짧아. 제가 어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무슨 글을 봤냐면은 그게 시간 6평 이후였어요. 6평 이후에 어떤 학생이 모 강사분의 스피드 특강보다 함 선생님의 더 시크릿 강의가 시간이 더 짧던데
스피드 특강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함 선생님이 이 개념 강의를 듣는 게 낫지 않느냐.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짧으면 반드시 뭐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빠진 거 없나요? 라는 글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만약에 더 시크릿 이게 그래도 제 개념 강의 포지션인데 빠진 게 있었다면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선생님 개념 수업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수능이 이게 나왔는데 수능 망쳤어요. 이런 악플들이 달렸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 수강평에 가보십시오. 그런 글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능에 잘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잘 배치를 했고요. 그 옆에 사이드에다가 여기 사실 이 제 개념책 잘 보면 여기 사이드도 있거든요. 옆에 사이드에다가 좀 추가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짧기는 하지만 효율적이라서 짧은 거지 내용이 뭔가 빠진 게 있어서 짧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더 시크릿 책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수능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의는 스피드 특강보다 짧은데 개념도 다루면서 문제풀이법도 다루면서 기출문제도 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의 원의 사실은 마스터야, 마스터. 그러니까 이 더 시크릿 강의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 제 다른 강의 웬만한 것들보다도 이 더 시크릿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간이 40시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여기 39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좀 정확하게는 38시간 40분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39시간보다도 짧습니다. 대단히 효율적인 강의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한번 들어주시면은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강의는 12월 8일에 개강을 하는데 개강한 이후에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일부 수정하는 내용들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도중에 완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12월 8일부터 그냥 축축축 들으셔도 보통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빨리 수정할 부분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올 한 해 저와 함께 지구과학원 수능에 만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더 시크릿 강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